오늘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바로 암호화폐 네오뱅크인 레볼루트가 전 세계 대표 스테이블 코인이자 2026년 7월 4일 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전 세계 코인 시총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테더를 상장 폐지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변화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물론 코인 네트워크 점유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레볼루트라는 회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볼루트는 전 세계 7,500만 금융 허브로 자리 잡으면서 100조 원 가치의 거대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2015년 환전 수수료를 없애며 혜성처럼 등장한 레볼루트는 세계 100여 개국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 예금과 대출까지 책임지는 금융 슈퍼 앱으로 자리 잡은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로 대단한 성공을 한 카카오처럼 관련 생태계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죠. 이와 같이 큰 기업이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유럽 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레볼루트라는 기업 하나의 행동이라기보다 앞으로 USDT가 유럽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묵직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USDT를 유럽에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레볼루트의 선택이라기보다 유럽 연합의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 법안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엄격한 준비금 확보와 정식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있지만 테더는 이러한 규제 기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금까지 유럽 내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인 레볼루트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테더는 레볼루트뿐만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퇴출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레볼루트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2026년 7월 6일부터 신규 구매가 전면 중단되고 7월 30일에는 외부 입금마저 막히게 되며 최종적으로 8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시장가에 따라 법정화폐로 자동 환전되어 계좌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레볼루트 사용자들은 8월 31일 이후부터는 USDT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카법이 뭔데 USDT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건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카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게 매우 엄격한 준비금 운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조항은 준비금의 60% 이상을 반드시 유럽 내 감독을 받는 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테더사의 파올로 아르도이노 CEO는 이 규정이 은행의 지급불능 리스크를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테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억울할 수 있는 것이 테더는 준비금의 대부분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보유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는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를 유럽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자산 운용의 주도권을 뺏길 뿐만 아니라 수익성 역시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연 4% 정도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테더는 이 짭짤한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결국 테더는 유럽 시장을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대신 규제 미준수라는 길을 선택했고 이는 최소한 유럽에서 자연스럽게 제도권 거래소에서의 퇴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진공 상태를 용납하지 않죠. 테더가 빠져나가 막대한 유동성 공백은 서클사의 USDC가 이미 어느 정도 점유를 한 상태인데요. USDC는 일찍이 프랑스에서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미카법에 완벽하게 대응했고 규제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제가 이틀 연속으로 설명했던 OUSD와
그 기반이 되는 솔라나 네트워크입니다. OUSD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블랙록, 구글 등 전 세계를 움직이는 140여 개의 글로벌 금융 및 테크 기업들이 결성한 오픈 스탠다드 컨소시엄에 의해 운영되는 차세대 결제 표준인데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의 경우 발행사의 독점적 수익 구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금융사에는 딱히 돌아오는 혜택이 없었지만 OUSD는 발행 수수료 0원과 참여 기업들 간의 수익 공유 모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OUSD의 핵심 메인넷으로 솔라나가 낙점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를 어떤 코인이 주도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는데요. 솔라나는 초당 6만 5천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확장성과 거래당 0.0002달러 미만이라는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나 여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따라오기 힘든 수준의 기술적 격차이며 전 세계 수억 명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OUSD 연합군에게 현재로서는 솔라나보다 더 나은 대안은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솔라나는 이제 시작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미 2023년부터 스트라이프와 비자가 정산 네트워크로 채택해서 기술력을 검증한 바 있고 OUSD의 출시는 이러한 흐름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미카법은 테더라는 구시대를 몰아내고 규제에 부합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OUSD와 솔라나라는 신세대를 여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한 시가총액 비교를 넘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경제 활동과 결제 시스템에 깊숙이 침투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하는데 140개 글로벌 파트너사가 보유한 막대한 트래픽이 솔라나 네트워크로 쏟아져 들어올 때 솔라나의 온체인 가치와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은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일각에서는 OUSD가 아무리 매력점이 많다 해도 이미 선점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뚫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OUSD를 마냥 낙관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카법으로 인해 USDT가 퇴출되는 상황이 없었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시총 1위인 테더가 반드시 떨어져 나가야 하고 이 자리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USDC, RLUSD, OUSD 등이 당연히 큰 수혜가 되는 것은 확실하고 특히 OUSD는 금융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서 웬만해서는 점유율을 쪽쪽 빨아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와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유럽 이용자들은 이제 레볼루트 앱에서 테더 대신 더 빠르고 안전하며 규제에 완벽히 대응하는 코인들을 반드시 써야 하며 이는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을 넘어 진정한 일상 금융으로 스며드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카법은 테더에게는 재앙일지 모르나 기술적 준비를 마친 솔라나와 기관들의 연합체인 OUSD에게는 짧은 기간에 거대 공룡이 탄생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코인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호재를 품고 있는 솔라나의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294달러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레볼루트 테더 퇴출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